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김유지. 영화 광고 디자이너로 살며 20대를 영화에 바쳤다. 30을 앞두고 도시를 떠나 남쪽 땅끝 제주와 보성으로 향했다. 시골 마을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지난 10년간 다양한 일에도 도전해왔다. 지금은 명상 스테이 묵언과 예술치유 스튜디오 열애여거를 운영하며 명상 안내자로서 교육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관의 숲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돌보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치유 크리에이터로서 조용히 빛나는 하루의 조각들을 기록하고 있다. 네, 김유지 작가님께서 직접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 퇴사 후 시작된 진짜 나의 삶. 2부, 삶을 예술로, 꿈을 현실로. 3부, 나를 선택하는 용기. 4부, 조용한 사람들의 시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2부, 삶을 예술로, 꿈을 현실로입니다. 이 부분 낭독하겠습니다. 프리마켓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다. 우연히 시작한 프리마켓에서 1인 브랜드를 만들었다. 제주에 내려온 후 몇 달 동안은 친구들을 만나고 낚시를 하면서 자유를 즐겼다. 특별한 계획 없이 그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다는 마음뿐이었다. 퇴직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이때 프리마켓이 생기기 시작했다. 평소 돈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터라 취미로 만들던 드림캐쳐와 크리스털을 담은 유리병 썬캐쳐를 직접 개발해 판매하기로 했다. 드림캐쳐는 악몽과 나쁜 기운을 걸러주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지는 인디언들의 부적이다. 거미줄에 맺힌 이슬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나쁜 기운이 걸렸다가 사라진다고 믿었다. 밤새워 뒤척이는 이들에게 드림캐쳐가 편안한 밤을 선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얇은 실을 손으로 엮어가며 작은 크리스털과 깃털을 달아 만들었다. 주로 참여한 프리마켓은 다정한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던 카페 하루 하나의 반짝반짝 착한 가게였다. 유명한 셀럽분들이 셀러로 함께 참여해 유명했던 마켓이기도 했다. 가끔 내가 만든 소품을 사주기도 하고 따뜻한 응원을 건네주었다. 이 마켓 덕분에 든든하게 시작할 수도 있었다. 이후 동쪽으로 이사를 하며 세화해변에서 열리는 벨농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소박하고 다정한 분위기의 마켓이었다. 이곳에서 제주에 내려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연고도 없는 섬에서 스스로 살아내던 이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었다. 첫날은 특히 힘들었다. 내향적인 성격이라 손님이 와도 부끄러워 설명조차 제대로 못하고 간신히 가격만 대답할 수 있었다. 결국 첫 매출은 3만 원에 그쳤고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이동하는 차비와 시간 밥값을 생각하면 적자였다. 프리마켓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는데 뜨거운 여름날 땡볕 아래에서 지칠 대로 지쳤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거센 바람에 소품들이 바다로 날아가는 일도 있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해 집에 오면 그대로 쓰러지듯 누워 한동안 꼼짝할 수 없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프리마켓이나 공방을 시작할 때는 바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자원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수익보다는 과정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당장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보다는 작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의미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결국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나침판이 된다. 더 힘든 순간도 있었다. 소품들을 보고 예쁜 쓰레기라거나 내가 똑같이 만들어줄게라며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프리마켓에 나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상처가 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 작품의 가치를 전달하는 법을 배웠다. 모든 작품에는 따뜻한 위로의 빛이라는 슬로건을 추가하며 단순히 예쁜 소품이 아닌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줄 수 있는 오브제로 써 이야기를 더했다.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작은 위로와 기쁨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답이 되었다.
작품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스며든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치였다.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그들이 느끼는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의미를 만들어간다. 물리적인 형태를 넘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은 작업의 원동력이 되었다. 손님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작품을 발전시켜 나가며 점차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작품에 수정했다. 이건 나를 위한 작품이에요. 너무 힐링돼요. 라며 구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함께 행복해졌다.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는 단순히 품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알리는 법을 배워야 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프리마켓에서의 경험과 제작 과정을 담은 짧은 영상과 사진,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브랜드를 소개했고 그 덕분에 작은 팬층이 형성되었다. 그 당시에는 해시태그 노출이 잘 되어서 따로 유료 광고를 하지 않아도 홍보가 되던 시기였다. 요즘에는 스레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중요한 건 소통이다. 중요한 건 소통이다.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마케팅일 수도 있고 단순히 경험을 공유하는 일기처럼 보여줄 수도 있다. 저도 이 김 작가님과 스레드에서 만났습니다. 스레드. 이 책을 사평해 주세요. 이런 글을 보고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도 낭독해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흔쾌히 괜찮다고 하셔서 스레드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맞아요.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소통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네요.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니 조금씩 이야기에 공감하며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손님들과의 대화, 작가, 친구들과의 소통은 외로운 타지살이에서 큰 힘이 되었다. 흔히 완벽한 준비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과연 완벽한 타이밍이 정말 존재할까? 처음에는 불안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불확실함 속에는 분명 기회가 숨어 있다. 중요한 것은 첫 발을 내딛는 용기와 그 과정을 즐기는 마음이다. 실패하더라도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무엇이 잘못되었고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자신에게 실망할 시간에 어떻게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필요한 자원을 찾아보고 자신만의 해결책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점차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통해 중요한 것은 성과보다는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과 진정성 있는 변화가 브랜드의 근본적인 힘을 만든다.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브랜드가 되는 핵심이다. 진정성 있는 가치는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것이다. 네, 제가 이 책의 일부를 낭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좀 살고 싶으신가요? 이 책은 더 나은 나를 위해 건네는 심리 치유 같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말을 합니다. 이 책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혹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나를 위해 건네는 책, 바로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